안녕하세요. 정치를 쉽게 풉니다. 정치의 쉽던! 오늘 김경수 전 지사가 복권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민주당의 공식 입장은 이겁니다. 조윤선, 현기환, 안종범, 원세훈 등의 사면은 국정농단 세력의 대방출이다. 더욱 개탄할 일은 지난 2022년 사면에 이어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자들 이름 옆에 또다시 김 전 지사를 끼워 넣어 국정농단 적폐 세력 범죄 세탁에 물타기 꼼수를 벌였다는 것이다. 자, 이것을 최민희 의원이 한마디로 정리했습니다. 김 전 지사 복권으로 애드벌룬을 띄우고 국정농단 세력을 풀어주는 눈 가리고 아웅하는 꼼수다. 자, 분명 윤석열은 김경수 복권으로 야권의 분열을 노린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 두드러져 보이는 현상은 여권의 분열이죠. 현재 국힘 당원 게시판은 복권을 해준 윤석열 성토글로 도배되고 있습니다. 윤석열은 민주당 가라, 배신자다, 문재인의 충신이다, 최혜병 특검이나 받아라 등등의 성토글이 무려 1만 2천 건이 올라왔다고 합니다. 이 게시글은 국힘 책임 당원만이 쓸 수 있는 것이라 온전히 국힘 지지자들의 여론이라고 볼 수 있어서 국힘 쪽에서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찍이 김경수 복권 반대로 용산과 각을 세웠던 한동훈은 오늘도 뒤끝을 보였습니다. 자, 이것을 두고 언론들은 윤한 갈등의 재현이라며 야권 분열의 폭탄이 여권 분열의 폭탄이 되었다고 공시렁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세훈은 김경수 복권 당 지지자 입장에선 이해하기 힘들 것이라며 이재명은 대선 후보가 될 가능성이 50% 미만이다. 한동훈보다 내가 행정 잘한다. 다음 정권 재창출에 기여할 것이라며 이탈한 윤석열 지지층을 향해 한동훈에게 가지 말고 나한테 오세요 라고 어그로를 끌고 있습니다. 이러는 사이에 이명박근혜의 국정농단 그 쓰레기들이 큰 잡음 없이 대량 방출된 것입니다. 어찌됐든 윤석열은 똥을 쌌다. 쾌변했다. 인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은 분명 야권의 분열을 노리고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이재명을 사법적으로 제거하기 위해서 김경수라는 대안을 풀어준 것입니다. 김경수 지사는 이렇게 분란이 크게 일면서 자신의 체급이 올라갔습니다. 이후 언론들은 김경수를 대권주자 후보군에 넣어서 여론조사를 돌릴 텐데 의미 있는 숫자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은 야권의 대안을 애써 만들어준 겁니다. 이유는 자신을 죽일 이재명을 제거하기 위해서. 자, 앞서 오세훈도 말했지만 현재 종편을 틀면 패널들이 죄다 이 얘기를 합니다. 이재명은 찬바람이 불면 10월에서 11월 정도에 1심 선고를 받을 것인데 그때 지금의 1급 체제는 크게 흔들 것이다.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자, 이 대목을 보다 구체적으로 짚자면 올해 9월에는 이재명 대표가 받고 있는 4개의 재판 중 2개는 1심이 마무리가 됩니다. 소위 김문기 몰랐다. 박근혜 정권에게 협박받았다. 재판이 9월 6일에 그리고 위증교사 재판, 그러니까 검사 사칭권에 대해서 누명을 썼다라고 말한 거, 이게 9월 30일에 결심 공판이 나옵니다. 통상 결심 공판에서 선고까지 한 달여가 걸리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르면 10월에 1심 선고가 내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대장동 성남FC 건은 검찰이 지금도 증인들을 계속 추가하면서 지연작전에 들어가 있는 상태예요. 이건 3심까지 가려면 5년 이상은 좋게 걸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놈의 검찰 정권이 이재명을 잡으려는 그 죄목은 지금까지 주구장창 떠들었던 428억 저수지 배임죄 이런 게 아니라 선거 기간 과거의 일을 두고 이재명 대표가 말했던 그 말이 허위사실 공표죄라는 겁니다. 쉽게 말해 말꼬투리 잡아서 이재명을 보내려고 하는 거죠. 말꼬투리 잡은 게 그나마 자신이 있는 겁니다. 나머지는 병풍으로 계속 세워두고 있는 거예요. 정말 거지 같습니다. 자, 만약 올해 10월에 피선고권이 박탈되는 형이 내려진다면 당장은 확정이 아니어서 사법적으로는 문제 없지만 정치적으로 큰 영향이 있겠죠. 더욱이 2심, 3심에서도 뒤집기 어려울 만큼의 큰 형이 내려진다면 그 3심 대법원 판결이 2027년 대선에 맞춰서 나오기 때문에 매우 곤란한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이 얘기를 너나 할 것 없이 계속하면서 분위기를 잡고 있습니다. 자, 윤석열은 이재명을 제거해야 자신이 산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이재명을 제거하려면 사법적으로 해야 하는데 1심 판사가 센 걸 때려줘야 합니다. 이재명으로는 정권 교체가 어려워 라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그 1심 재판부의 부담감을 덜어줘야 하고 덜어주기 위해서는 지금의 이재명 1급 체제를 뒤흔들어야 하며 김경수라는 대안을 만들어줘야 합니다.
김경수 복권으로 이렇게 분란이 크게 일었기 때문에 김경수의 체급이 더 올라갔고 언론들이 더 펌프질을 하면서 여론조사를 돌릴 겁니다. 김경수가 의미 있는 지지율이 나오겠죠? 그걸 본 1심 재판부는 내가 지금 이재명을 당장 죽여도 전 국민 절반의 희망을 꺾는 게 아니야 라며 부담감을 덜 테고 보다 과감한 1심 선고 결과를 내놓을 수 있다. 이런 짱구가 돌아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윤석열이 사법부를 향해서 이재명 죽여도 돼 괜찮아 라며 김경수를 풀어준 겁니다. 자, 이런 수를 윤건희가 뒀는데 우리는 어떻게 맞서야 합니까? 제명 없이는 못 살아 제명 없이는 못 살아 제명 없이는 못 살아 정말 못 살아 이래야 된다는 겁니다. 이재명을 좋아하든 싫어하든 뭐 별로든 김경수를 좋아하든 싫어하든 별로든 이게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언론들의 워딩이어서 뭐 싫지만 이재명 1극 체제를 더 강하게 보여줘야 말꼬투리 잡아서는 국민 절반의 희망을 꺾을 수 없다. 네가 감당할 수 있겠어? 이 기세를 1심 재판부에 보여줘야 하는 정치적 판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도 정봉주 이러고 있습니다. 답답합니다. 자, 물론 이 논란은 이재명 1극 체제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라 그렇게 뭐 부정적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저쪽은 이재명 세상이라 지들끼리만 난리구만 이렇게 볼 것이기 때문에 나쁘지만은 않습니다. 하지만 보다 큰 싸움을 하는 게 좋겠죠. 자, 중요한 것은 김경수가 야권의 대안이 안 된다는 여론조사 지표가 나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배제를 할 것인가, 포용을 할 것인가, 그 방법론을 선택해야 하는 시점입니다. 저는 포용론이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거지 같은 얘기를 해도 민주당원 중에서는 김두관에게 표를 주는 10%에서 15%가 분명 존재합니다. 그들까지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게 만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장경태 최고위원이 방송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사회자가 묻습니다. 사법부 판결이 10월에서 11월 정도 나올 것 같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더라고요. 장경태 의원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모든 재판이 승소할 것이라고 보고요. 제가 2년간 이재명 대표와 지도부에서 일을 하면서 느낀 것은 아주 획기적이고 아주 참신한 결단을 많이 내리시는 분입니다. 저희가 최고위에서 다 병립형으로 가자고 했는데도 연동형으로 결정하시는 것처럼 저는 아마 김경수 지사님이 만약 마음의 준비가 되신다면 저는 지명직 최고위원까지도 아마 이재명 대표께서 고려하고 계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처럼 포용의 수가 필요한 때입니다. 자, 최근 이재명 대표는 김경수 복권을 두고 저희가 직간접적으로 여러 루트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김 전 지사의 복권을 요청드렸던 바가 있습니다라고 발언했습니다. 그것을 두고 용산 대통령실에서는 이 대표에게 묻지도 들은 바도 없다며 부인을 했고 그것을 박지원 의원이 이재명 말이 맞다라고 정리한 바 있죠.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용산이 가장 싫어하는 상황은 이재명이 김경수를 포용하는 그림입니다. 거칠게 말하면 이재명 밑으로 김경수가 들어가는 통합의 모양새가 나온다면 윤석열의 이 복권의 꼼수는 무력화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경쟁자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는 이재명의 그 여유로움은 더 빛을 발하게 될 것이며 더 많은 지지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윤건희가 자기 살려고 이재명 제거를 위한 야권 분열의 수를 뒀습니다. 여기서 이재명은 같은 진영의 경쟁자를 동생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이재명은 조국의 형이자 김경수의 형이 되어야 산다. 그 누구도 함부로 꺾을 수 없는 큰 형님이 되는 길을 우리는 지지하고 응원해야 합니다. 큰형님 가자! 마치겠습니다.